자, 반동 준비. 반동은 위에서 아래로 충전가 지금부터 시작한다. 하나, 둘, 하나, 둘. 가보자. 인생의 목숨은 초로하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하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인생 목숨은 초로하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하하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하 이슬같이 기꺼이 아하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진짜 죽으실래? 믿어도 돼? 뭘 위해서 죽어야 돼? 확실해? 진짜 나라 위해서 죽을 사람은 아멘 하고 앉고, 안 죽을 사람은 계속 서 있어. 안 죽을 사람들은 서 있는 놈은 내가 가서 바로 죽여버릴 거야. 바로 죽여버릴 거야. 아까 전준환 목사님 강의 잘 들었죠? 이 나라는 끝났어요. 끝났다니까. 나는 선지자야, 선지자. 내가 예측하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자, 이준석이가 당 대표 될 때 내가 설교하다가 딱 이랬어.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가 당 대표가 돼, 자식. 그래서 이준석 이 새끼 때문에 나라 망한 거야. 만약에 이준석하고 김문수하고 같이 합쳤으면 이번에 선거에서 이겼잖아. 그 이준석이 내가 옛날부터 내가 얘기했더니 10년 전부터 저 새끼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가 무슨 당대표 한다고. 봐요, 내 말 그대로 되잖아요. 내 말 그대로. 한동훈에 대해서 내가 뭐라 그랬어?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면 반드시 윤석열이가 탄핵된다. 주진우하고 내가 대담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봐요. 주진우한테. 한동훈이가 결정적으로 내가 한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니까. 해봐. 우리가 200석 할 기회를 저쪽한테 200석 만들어준 주범이 한동훈이다 이 말이야. 만약에 한동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권을 잡으면 이거 대통령과 바로 탄핵이에요. 바로 탄핵이에요. 탄핵으로 간다고? 바로 탄핵으로 간다고. 만약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레임덕이죠. 바로 탄핵이 되니까. 바로 탄핵이 되니까. 바로 탄핵이 되니까. 레임덕이 아니고 바로 탄핵이에요. 탄핵의 길을 간다고. 그렇지. 한동훈이요? 그렇지. 무슨 탄핵이요? 자, 보세요. 이미 탄핵 공천을 했고 용산을 포위 공천을 했다고. 기자님이 그것도 몰라. 그 다음에 자, 이재명도 탄핵을 공개적으로 말을 했죠. 조국은 외치고 있고요. 조국은 외치고 있고. 네, 3년. 그러면 이제 한동훈만 협조하면 되는데 한동훈이 다 협조하지 말고 눈만 감고 있어도 8명만 협조하면 돼요. 그러면 200석이 돼요. 8명만. 그런데 한동훈이가 절대 탄핵은 목숨 걸고 반대다 이렇게 안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해야죠.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탄핵이요. 윤석열 탄핵이라고.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은 바로 레임덕이고 뭐고 탄핵의 길로 그 바로 탄핵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을 3년 빨리 당겨서 지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총선에도 아예 그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거 이미 벌써 그 김경률이하고 더 짠 거라고 난 봐요. 그래서 계속 한동훈은 안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계속 얘기하신 거구나. 한동훈이가 뭔데 정치도 안 해본 사람이 예. 3달 만에 뭘 알아? 대한민국 전체를 이렇게 망쳐놓냐 말이야. 자, 알겠- 난 용납 안. 자, 내 예견이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실제 윤석열이가 탄핵된 것은 누가 때문에 탄핵됐어? 한동훈. 그러니까 나는 선지자라니까. 아니, 선지자를 그래도 이게 반응이 3명밖에 안 하고 말이야. 이게. 내가 예견한 것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100% 다 맞아요. 100%. 나는 선지자의 영을 받았단 말이야. 그 가장 지금 위험한 것이 뭐냐? 대한민국은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이가 연방제를 가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서명까지 하고 왔다고. 이게 지금도요 법적으로 유효한 거야. 근데 원래는 사실 문재인 때 연방제로 넘어갔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문재인하고 싸우느라고 깜빵 3번 갔다 온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깜빵 3번 갔다 온 것 때문에 최고의 결과가 뭐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하루는 아침 6시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는 내가 다 말할 수 있어요. 왜? 대통령하고 내가 전화한 내용에 대해서 탄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6시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국정원에서 암호를 해독했다는 거야. 국정원에서 암호를. 국정원에서 북한의 지령에 암호를 해독했는데 정광훈을 마취를 시켰어. 마다리 푸대 담아서 반잠수정으로 강화도를 통하여 북한으로 보내라. 이게 북한의 지시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통령하고 아침 6시에 전화 왔기에 나는요,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게 소원입니다. 나는 빨리 천국을 가야지. 이 광화문 내가 운동하면서 속 바가지로 섰고 돈은 나한테 타가면서 세상에 또 딴 단체를 만들어서 나를 공격을 하고 앉았어. 강화문에 수백 개 단체들이 그 발광을 떨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루라도 빨리, 난 대한민국 꼴 보기 싫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소원이라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천국 가서 좋을지 몰라도 목사님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국정원 직원을 보낼 테니 경호를 국정원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사실 국정원 직원이 2명이 10시에 찾아왔어요. 황준선 장군님도 거기 있었어. 같이 있었다고. 대통령님의 지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경호를 국정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집회나 국민대회 할 때나 그 다음에 또 주일연합 집회 할 때는 국정원에서 이 다 경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국정원장이 빨갱이로 바뀌었거든. 그러면 내 경호할까 안 할까? 그래서 나는 8월 15일까지만 살면 돼요. 8월 15일까지도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여러분 위해서 내가 살려고 그래. 여러분 위해서. 8월 15일 전까지는 절대 내가 죽으면 안 돼. 왜? 대한민국이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해준 것에 최고가 뭐냐?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하여 경호를 하겠다. 이것이 나한테 해준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내가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작년 8월 15일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뭐라고 연설했냐? 해방의 마지막 목표는 자유통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다 꽂힌 거야. 이야, 저 사람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보세요. 북한은요,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목숨을 노려왔어요. 보라고요. 1, 2, 4군 부대 김신조, 박정희의 목을 따러 왔었다. 박정희의 목을 따러 1, 2, 4군 부대가 일개 소대가 말이야. 세상에요. 1, 2, 4군 부대가 얼마나 이 달리기를 잘하냐면 북한에서 연습을 했으니까, 모래 배낭을 치고 연습을 했으니까, 저 파주에서 얘들이 아무리 와서 파주에 거기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단 말이야. 산에 나무하러 간 동네 주민들이 보니까 북한군의 일개 소대가, 그러니까 30명이야. 30명이 세상에 산맥을 타고 이동하는 것을 알고 파출소에다 신고를 했어. 파출소에다가. 이게 이제 1, 2, 4군 부대, 이 김신조 부대가 이제 한 일이란 말이야. 근데 왔는데, 와가지고, 파주에 이제 와서 그 동네 사람들이 나무하러 갔다가 발견을 하고 파출소에 가서 신고했어. 신고하니까 전 군에 비상이 걸렸어. 비상이 걸려가지고 얘들이 아무리 빨리 뛰어도 저 수율이 이상은 못 갈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고 거기다가 경계선을 다 친 거야. 거기다 청겼는데 이미 벌써 넘어가지고 청와대까지 온 거야. 청와대까지. 그래서 종로경찰서장이 바로 총을 맞아서 북한 1, 2, 4군 부대한 총 맞아서 죽었고, 나머지 30명 다 죽었고, 북한 애들이 다 죽었고, 그 다음에 김신조는 생포가 됐어. 생포가 돼서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까지 되고 우리 교회 와서 간증까지 했어요. 간증까지 했고, 2명은요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2명은 북한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북한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이 생명을 노리는 거야. 대통령의 생명을 노리는 거야.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아웅산에서 폭파당한 거 봤죠?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요 살았던 이유는 뭐냐? 전두환 대통령이 오면은 예행 연습을 하려고 트럼펫 소리를 먼저 불었어. 진홍곡을 빰빠밤 하니까 전두환이가 거기 온 줄 알고 북한의 폭파범 둘이가 지붕에다가 크레모아를 장치해놨는데 탁 눌렸다고. 눌렸는데 결국은 거기에 참여했던 먼저 가 있던 장관들, 강요들이 다 죽었고, 전두환은 그때 5분 늦게 가서 안 죽은 거야. 그럼 보세요. 끊임없이 이거 역사는요 점으로 보면 안 돼. 역사는 선으로 봐도 안 돼. 역사를 보려면 입체로 봐야 돼. 입체. 뭐로 봐야 돼요? 역사는 점으로 보면 돼, 안 돼? 그건 맹꽁이야. 선으로 봐. 선으로 봐도 안 되는 거야. 역사는 전체 입체로 봐야 되는 거야. 전체 흐름을 다 끼워서 봐야 돼. 그러면 북한이 계속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생명을 노렸다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한 것도 아까 이동호 교수가 말한 대로 누가 탄핵을 했을까? 북한이 한 거예요. 북한이 탄핵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역사는 점으로 보면 돼, 안 돼? 선으로 보면 돼, 안 돼? 전체 입체를 그려서 봐야 윤석열을 누가 탄핵시켰느냐? 북한이 탄핵시킨 거예요. 북한이. 어? 이해가 돼요? 내가 고성국 TV에 가서 내가 말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 김문수가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바로 1년 안에 탄핵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도 1년 안에 탄핵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성국 박사가 나한테 물어. 아니 그 김문수가 1년 안에 탄핵되는 것은 그 이번에 뭐 대통령이 떨어졌으니까 탄핵도 할 것 없지 이제. 근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데 어떻게 탄핵이 되냐 그래. 이재명도 반드시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이거야. 미국의 트럼프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이거야. 그러면 미국 트럼프 눈치를 보면 반드시 북한이 이재명을 날려버릴 것이다. 이게 지금 현실로 되고 있어요. 지금요 이재명 이놈은요 계속 북한 눈치를 보고 중국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지금 모스탄 대사가 기자회견 하는 걸 보니까 결국은요 이재명은요 올해 안에 날아가게 돼 있어요. 날아가게 돼 있어요. 다시 물어볼게. 역사는 점으로 보면 돼, 안 돼? 그 다음에 선으로 보면 돼, 안 돼? 그런데 왜 윤석열이가 천재냐 하면 윤석열이가 상원의원에 가서 연설하는 걸 한번 보라고요. 영어로 연설하는 거 한번 들어봐요. Korea with the US will march towards the future.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한 핵심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상원의원에 가서 연설도 하고 그 다음에 바이든하고 다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 시켰어. 그 업그레이드 시킨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야. 우리가 군사적으로 한미 동맹 한 것은 당연하지만은 이제 사이버 있잖아요. 사이버.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해킹을 하거나 북한이 해킹을 하는 것까지도 이것도 공동 대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윤석열이가 만든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래서 모스탄 대사가 이걸 근거하여 윤석열이가 만든 걸 근거하여 3번에 뭐라 그러냐? 우주전, 인공위성 우주전, 그 다음에 사이버전, 이 모든 전쟁도 이것도 한미동맹 안에 속해 있다. 이걸 누가 만드느냐? 윤석열이가 만든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러면 계속 이어서 들어봐요. So, in Article 3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t now includes cyber attacks and attacks from space.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3조에는 이제 사이버 공격과 우주에서의 공격이 포함됩니다. 그만. And the cyber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3번에는 사이버전도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 윤석열이가 만든 거예요. 윤석열이가. 이해가 돼요? 계속 들어봐요. attack provision is especially important in this election context because any interference that may have happened can be considered a cyber attack, whether from the Chinese Communist Party or from North Korea. 그리고 이 사이버 공격 조항은 이번 선거 상황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는 모든 간섭은 그 배후가 중국 공산당이든 북한이든 상관없이 모두 사이버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d this requires a
mutual response by the United States and by Korea. It is required by this treaty. And this is something that I would like to remind people in Congress tomorrow, that there is this treaty provision in Article 3 that holds this.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상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 조약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제3조에 이러한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미국 의회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And therefore, a cyber attack related to the election, whether it's the SK hack or whether it's electronic manipulation of votes, they all come under this umbrella of a cyber attack. 따라서 선거와 관련된 사이버 공격, 예를 들면 SK 해킹이든 전자적 방식의 투표 조작이든 모두 이 사이버 공격 범주에 포함됩니다. And this is very significant because this is treaty law. Let me remind people that under the US Constitution, the highest law in the United States is the Constitution together with federal statutes and treaties. They are the supreme law of the land in the United States.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약법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헌법하에서 미국의 최고법은 헌법, 연방법, 그리고 조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국에서 최고법의 지위를 가집니다. And so the United States must follow this to keep its treaty legal obligation. And so this is, I think, very important. 따라서 미국은 이 조약상의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the U.S. is capable of doing. And so if the U.S. decides to exercise its vast capabilities along these lines, believe me, the U.S. has a lot of capabilities.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많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분야에서 자신의 막대한 역량을 행사하기로 결정한다면 절 믿으십시오. 미국은 정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so if the president and if the top people in the departments, the cabinet members and people like that realize what is happening and realize that there's a legal obligation to act, to respond to this, this could be highly, highly significant. 따라서 대통령이나 정부의 고위 인사들, 각 부처 장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면 이것은 매우, 매우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이 모스탄 대사가 한국에 처음 오기 전에 그의 절친한 친구를 통해서 모스탄 대사가 한국에 처음 오기 전에 여의도에 집회 오기 전에 내가 통화를 직접 했어요. 모스탄하고. 그 내가 물어봤어. 누구 초청으로 오냐 그랬더니 이게 다단계에 완전히 박한길이가 이게 보통 눈치가 빠른 게 아니에요. 박한길의 초청으로 온다 이거야. 그러면 박한길의 초청으로 오면 여의도에서도 연설을 하고 여의도는 우리 광화문에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니까 광화문에 와서 꼭 연설하기로 나하고 약속을 했다고. 미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약속을 했는데 광화문에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냐 하면은 소년보한테 붙잡힌 거야. 공항에 가서 절대로 광화문에 가면 안 된다고 소년보가 완전히 틀어지어 가지고 심지어 소년보 교회에 가서 연설을 했다니까요. 이 모스턴이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 대한민국을 윤석열을 탄핵시킨 원래 동기는요, 여의도에서 따로 집회를 해서 그런 거야. 내가 그래서 소년보를 코리안 호텔에서 만나서 왜 따로 하냐? 광화문에서 오면 내가 너 원하는 시간 내가 다 줄게. 시간을 다 줄게. 만약에 그래도 광화문에 못 오면 차라리 우리는
저 경복궁부터 세종문화회관 지나서 그 다음에 광화문 동화면 지나서 남대문 서울역까지 하니 서울역에서부터 용산까지 이어서 해라. 꼭 자존심 상하면. 그렇게 내가 간청을 했는데도 세상에 내 말 안 듣고 계속 여의도에서 따로 집회하다가 지금 여의도 집회가 있어요? 다 망했잖아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동기는요, 바로 이 박한길, 그 다음에 또 이 소년보,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거라고. 그리고 지금 뭐 전한길, 지금 전한길이가 지금 유튜브 하면서 뭐 그냥 뭐 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한다고 깨깨 소리 지르는데 내가 전한길하고도 통화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왜 집회를 따로 하냐 말이야. 왜 지방 다니면서 울산 뭐 춘천 다니면서 왜 하냐 말이야. 가문에 와서 같이 해야지, 같이. 우파는요 분열 때문에 망해요. 분열 때문에. 지금 말이야, 지금도 말이야, 그냥 막 전한길이가 막 그 유튜브 하면서 뭐 별놈의 소리 다 하고 말이야. 자기는 뭐 학원 강사에서 잘려가지고 손해가 뭐 어찌고저찌고 떠드는데, 내가 오늘도 전화하면 또 전화 받아요. 내가 오늘 내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전화하려고 그래. 절대로 따로 집회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이 전한길은 언제 나왔느냐 하면 우리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난 뒤에 계엄령의 그 원래 원문 있잖아. 원문 한번 들어봐요. 제일 마지막 뒷부분 들어보세요. 계엄령의 원문을 종편, 그 다음에 또 우파 좌파 유튜브, 그리고 또 KBS, MBC, SBS 하나도 보도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계속 뭐라 그러냐, 계엄령은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 말만 계속 하는 거야. 아니 과연 이 영상이 이것이 잘못됐냐 말이야. 들어보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 비상계엄 선포를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요. 뭐라고 말했어? 북한 종북주의자들을 일거에 제거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간첩이, 북한에서 파손된 간첩이 15만 명이 15만 명. 그 다음에 또 포섭대 간첩이 200만 명, 200만 명. 여기 보세요. 이거 아까 조금 전에 또 빨간 도표 한번 보세요. 이게요, 창원 간첩단 하나만 조직했는데도, 잡았는데도 창원 간첩단의 조직을 잡아서 누가 포섭해서 했더니 전국에 빨간 걸로 다 칠해 있잖아.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세상에 지시해가지고 민노총 간첩단들을 잡았어. 그러면요, 대한민국이 전부 빨간색으로 다 되는 거야. 아까 이동호 교수 강의 잘 들었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끝났다 이거예요. 북한한테 이미 점령돼 있는 거야. 이미 벌써 점령돼 있다 거야. 한 가지 딱 유일한 것은 뭐냐, 방법이 하나는 뭐냐, 일단은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의 조사에 다시
트럼프가 개입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해방 후로부터 미국 없이는 우리나라가 살 수가 없는 나라야. 그래 안 그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때린 것이 한국이 때렸어, 미국이 때렸어? 그 우리는 공짜로 해방이 된 거야. 공짜로 해방된 것 때문에요, 국민들이 자유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야. 이 멍청한 국민들이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승만과 박정희의 이 바로 4.19, 5.16 혁명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60%가 우파야, 우파. 60%가 우파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60% 전체를 다 먹으려고 어떻게 하느냐. 우파가 아직도 60%니까 30%밖에 안 돼. 좌파들은 30%. 그러니까 이걸 다 먹으려고요. 이야, 전 국민에게 세상에 25만 원씩을 공짜로 돈을 다 주겠다. 그 다음에 은행에 빚진 거 113명에게 전부 다 탕감 다 해주겠다. 여러분,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여러분까지 다 준다 그래. 심지어 누구냐? 제일 부자인 이재용한테도 준다는 거야. 전 국민에게 다 준다는 거야. 여러분 좋아요? 왜 돈 준다는데 왜 안 좋고 난리야 정말. 돈도 없는 거지들이 말이야. 왜 그래 이거. 야 이 거지들아, 돈 25만 원씩 주면 좋아요? 그러면 내가 실력을 한번 물어볼게. 왜 안 좋은지를 한번 물어봐. 왜? 25만 원 공짜로 다 준다는데. 뭐라고? 아니, 한꺼번에 말하니까 안 들려. 누가 대표로 얘기해봐. 나라의 빚? 요거는 50점짜리 저 대답이고, 결국 뭐냐? 베네수엘라로 가는 거야. 베네수엘라는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빵 한 개 살라고 돈을 한 리아가로 끌고 가야 돼. 베네수엘라로 가면 돼, 안 돼? 옛날에요, 베네수엘라가 잘 나갈 때는요, 미스 유니버시티, 미스 월드 대회를 하면 1등, 2등, 3등 안에는 항상 베네수엘라 애가 들어가 있어요. 왜? 거기는 틱이야, 틱이. 인종이 스페인계하고 섞여가지고 해가지고 아주 이뻐요, 이뻐가지고 항상 1, 2, 3등 중에 하나는 꼭 베네수엘라가 들어갔다고.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에요, 그 이쁜 애들이 세상에 지금 다 저 유럽으로 창녀로 팔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창녀로 팔려갈래? 창녀로 팔려가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여러분은요, 김정은의 기쁨조로 팔려가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뭐 아니라고 해서 안 낼 줄 알아? 이미 대한민국의 구도가 그렇게 잡혔는데. 응? 이재명이가 봐요. 지금 이재명은요, 김정은이가 그렇게 부러운 거야. 그래서 일당 독재를 해서 일단 개헌을 해가지고 김정은 같이 그렇게 하려고 지금 돈 25만씩 공짜로 다 준다. 빚을 다 탕감해 준다. 그뿐이 아니야. 세상에 지금 말이야, 공수처 말이야,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수처에다 다 맡긴다. 지금 매일같이 하는 말이 뭐냐? 1인 독재 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을 계속 하는 거야.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저 1번은 누구냐? 트럼프요, 트럼프. 그 다음에 트럼프만 가지고 안 돼. 왜? 한국 사람들이 같이 저항해서 안 일어나고 동의를 해버리면
트럼프라도 절대로 부정선거 못 밝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8월 15일 날 1,000만 명이 모여야 된다 이거야. 응? 이재명 이놈은요, 양심도 없어요. 이재명 때문에 재판을 받아서 지금 현재 구형을 받은 사람들이 이재명 때문에 사실은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5명이에요. 5명. 5명이라고. 그 다음에 이재명 때문에 재판받아서 지금요 실형 구형을 받은 사람 한번 띄워줘봐. 자, 이거 한번 보라고. 이거 한번 보라고요. 대장동 백형동 때문에 재판받은 사람이 김만배 징역 몇 년이요? 추징금 얼마요? 이 김만배가 6천억을 돈을 낼 힘이 있어요? 유동규는 전향해서 우리 편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유동규는 절반으로 감형했어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진술했다고 판사가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도 7년에다가 벌금 17억이야. 내 유동규하고 어제 그저께 전화하면서 돈 17억 있냐니까 돈요 1,000만 원도 없대. 1,000만 원도 없대. 그러면 저거요 다시 유동규는 깜빵 가가지고 17억 돈만큼 연수를 12년 동안 다 떼워야 돼. 다 떼워야 돼. 그 다음 봐요. 또 정제약 회계사 징역 10년 추징금 얼마? 그 다음 뭐예요? 징역 몇 년? 그 다음에 변호사 징역 몇 년? 그 다음 밑에 글을 읽어봐요. 이 사건은 뭐라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의 연관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전부 이재명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실형을 받고 12년 깜빵을 살아야 되고, 이미 벌써 대법원까지 확정돼서 이화영이는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에 깜빵을 가 있는데, 이 지금 자기를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니까 이재명한테 협박하는 거야. 뭐냐? 7월 17일 날 재헌절 날 자기를 석방해 달라 이거야. 이걸 바깥에 편지로. 여러분은 깜빵을 안 가봤지?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내가 깜빵 3번 가봤는데, 깜빵에서 편지 쓴 거 있잖아요. 바깥으로 보내는 편지는 교도관들이 못 열어봐요. 인권 때문에 못 열어보고, 교도소에서 편지 쓴 것은 그대로, 가족이면 가족, 유튜브는 유튜브. 내가 계속 매일같이 유튜브 원고를 내가 써가지고 이영환한테 읽으라고 내가 그 깜빵 3번 가면서 계속 내가 했더니, 이거는 제지를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깜빵을 가는 사람은 바깥으로 편지하는 것은 부모한테 하든지 뭐 형제한테 하든지 친구한테 하든지 못 열어보게 되는데, 반대로 바깥에서 재수한테 오는 편지는요 다 잘라요. 잘라서 다 읽어보고 검토해보고 합당한 것만 전달해줘요. 깜빵 한번 가보실래? 한번 가봐. 깜빵을 2달 정도는 꼭 가볼 만한 거야. 깜빵을 2달 정도는 가봐야 인간의 철이 들어. 철이. 나는 철이 3번 깜빵 가서 철이 확 들어버렸잖아. 철이.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검사 구형인데 절반 가까이만, 만약에 이것이 재판 결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거 마지막 선고야. 절반으로 깎여만 해도 이재명 이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재명 때문에 다 이렇게 지금 다 됐는데, 이재명 이놈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이 죽인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요. 이재명은요, 양심도 없는 놈이야. 양심도 없는 놈이라고. 아니, 이미 자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만 5명이고, 이미 벌써 여기 검찰에 구형당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이것뿐이겠냐고. 만약에 이재명이 이번에 대통령 안 됐으면요, 이재명이가 수사가 계속되면요, 수백 명이 처벌을 받을 거라고, 수백 명이.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이가 협박을 하는 거야. 나를 7월 17일 날 아니면 8월 15일 날 석방시켜 달라 이거야. 누구한테? 이재명한테. 너 대통령 됐으니까. 넌 나 때문에 대통령 됐다 이거야. 근데 이재명이가 이제 석방을 할지 안 할지 가만히 두고 봐야 돼. 그래서 나는 마지막 말로 뭐냐면은, 미국의 트럼프가 아무리 한국을 도와도, 이거 한번 조나단 목사님이 보낸 거니까 한번 읽어봐봐. 시작. 여러분은 이걸 읽어봐도 해석을 못하니까, 이게 뭐냐면, 동일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은 임금도 동일하게 줘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처음 신입사원이 동일 직종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처음 신입사원하고 10년 된 사람하고 똑같이 월급 주면 돼? 근데 이걸 하겠다는 거야 지금 이재명이가. 이건 뭐냐,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공산주의 하겠다. 이재명 이놈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죽인다고 해서 죽여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미국하고 대한민국에서 4.19, 5.16 혁명으로 일어서야 돼. 그 일어서는 날이 무슨 날이냐? 8월 15일 날이야. 이해됐어요? 그것도 여러분들만 일어서면 안 돼. 1,000만 명이 광화문으로 와야 돼. 이해가 돼요? 4.19 혁명, 5.16 군사혁명. 우리는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박정희가 5.16 혁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경제 6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요, 군사력 세계 5위에 살고 있는 거야. 이거는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재명 이놈이요, 세상에 우리 종씨 전두환에 대해서 욕하는 거 한번 들어볼래요? 이승만에 대해서 욕하는 거 들어볼래요? 박정희에 대해서 욕하는 거 들어볼래요? 자, 이걸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한번 직접 한번 들어봐요. 들어보고 여러분이 분노를 느껴봐라. 여루 예상 시나리오. 8년 전 이재명이 답하다. 대규모 국민들의 생명을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침해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증명한 일이 없습니다. 이승만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국립묘지 갔다가 이승만이하고 박정희 묘는 내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참배 안 했어요. 원래 이럴 때도 박수 한번 치던데 지금 모른 척. 내가 왜 그랬냐면 우리 역사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 이승만 때문에 죽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강철교 끊고 살짝 지 혼자 도망가가지고 저 대전 가가지고 가짜 방송했잖아요. 철교 끊어놓고 도망간 다음에 국민 여러분, 저 지금 서울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주에서 뭐 전신 먹고 이따위 생방송 해놓고 안심하십시오. 해가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있다가 인민군들이 들어오니까 다 갇혀버린 거 아니에요? 그 인민군들이 야 땅 팔아 뭐 길 팔아 이런 시키는 거 해야 되잖아요. 안 쏴 죽이는데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그 삽질한 사람을 부역자라고 그래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쥐가 끊어놓고 다리를. 보도연맹이 이래서 죽인 사람만 해도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나는 이 사람은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다. 박정희 마찬가지죠. 이승만은 그게 4.19 때도 그 발포 명령 해가지고 186명이가 죽었잖아요.
미국 가서 그냥 끝났잖아요. 책임도 안 지고. 박정희는 어때, 박정희?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간첩 만들어가 죽였습니까? 이 학생, 당신 간첩이지? 표정이 보니 간첩 맞네. 웃어? 간첩이니까 웃는 거지. 간첩 아닌 거 증명해봐. 말 못하네? 간첩이네. 이래가 사형시켜버리고. 전두환은 어때요?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죠. 저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사람인데 전두환은 사형시켰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쩔 수 없이 죽였으면 이해하는데 권력을 한번 누려보겠다는 이 저열한 욕망 때문에 수백 명의 사람을 죽여요. 황교안 그게 장관님 무슨 짓입니까? 그게? 앞으로 나와봐요. 앉았어요. 백담사 한번 갔다 오고 재판 한번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싹 풀려나가 지금 나 27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약 올리고. 마이크 잡아봐요. 나는 힘이 없어서 일어날 힘이 없어서 이거 해설을 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틀어봐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틀어봐. 조목별로 여러분들은 지금 분노만 느끼지 이것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해설 안 해주면 몰라요. 내가 해설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요. 처음부터 다시 들어봐요. 대규모 국민들의 생명을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침해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증명한 일이 없습니다. 자, 그만. 자, 대통령이 국가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이재명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5명이야. 재판받는 사람들이 지금요 수십 명이야. 황교안 장군님. 네. 이재명에 대해서 원래 이제 장로님 말했잖아. 평소에 뭐라냐면 이재명하고 맞짱 토론 한번 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이거 보면서 네. 도대체 네. 저런 이야기를 8년 전이면은 성남시장 할 때 것 같은데 그러면 이미 국가지도의 공인입니다. 저런 이야기들이 나왔으면은 저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언론이 다 넘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이야기 안 하니까 제가 방송하면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린 게 이런 거 같고 목사님하고는 격이 안 맞으니까 저놈이 저하고라도 MBC에서 공개 토론하자. 왜? 제가 보기에는 일단 무식합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는 한강 철교 폭파 사건에 대해서 전후 사정을 한번 뭐 그 네이버에서도 그다음 해보지 않았어요. 그다음 틀면서 하나씩 자 다시 들어봐. 이어서 들어봐. 이승만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국립묘지 갔다가 이승만이하고 박정희 묘는 내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자, 참배. 이승만의 묘지하고 박정희 묘지는 자기는 참배 안 하고 지나갔다 이거야. 근데 이번에 대통령 되려고 했어 안 했어? 야 이 이재명 야 이 개새끼야. 아니 옛날에는 안 했으면서 장로님 해설해봐요. 옛날에 안 쓰면서 이번에는 또 했단 말이야. 박정희 이승만한테. 아마 이승만 또는 뭐 박정희는 잘 모르겠는데 천국에서 있으면서 가장 기분 나쁜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배 안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저는 정말 그 우리나라 아까 뭐 말씀 잘 드렸는데 남의 리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 그다음에 행동 하나가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번에 보십시오. 나토 정상회의 안 간다고 하고 또 이런 그걸 하니까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올려다가 그냥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자기가 어떤 위치인지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들어봐요 또. 원래 이럴 때도 박수 한번 치던데 지금 모르겠어. 내가 왜 그랬냐면 얼마나 가볍습니까? 우리 역사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 이승만 때문에 죽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강철교 끊고 살짝 지 혼자 도망가가지고. 자, 그 다음 스탑.
한강철교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끊었느냐, 이것은 다 지금 기록 여러분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대통령이 야 끊어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닙니다. 이 아니야. 군 구조를 모르고 하는 겁니다. 공병대한테 예. 맡겼어. 공병대. 그래서 이때 이 한강철교를 폭파한 그 공병, 우리로 말하면 지금 단장이죠. 단장. 대령이 나중에 사형당했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의 구조를 보면은 아마 저 당시에는 참모총장한테서 보고가 됐으면 참모총장의 지시에 의해서 한 거고, 조금 더 올라가는 국방장관이지 대통령하고 그거 하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나가 보시죠. 그 대전 가가지고 가짜 방송했잖아요. 철교 끊어놓고 도망간 다음에 국민 여러분. 이것도 네이버 들어가면 그냥 나옵니다. 자, 아니,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 서울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강제로 참모들 하고 미국 측에서 해서 할 수 없이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대구까지 열차 타고 가다가 졸다가 이승만 대통령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90살이니까. 대구까지 갔는데 여기가 어디냐 그러니까 대구라니까. 왜 대구까지 와? 빨리 열차를 돌려서 대전으로 와. 대전에 와서 심리전을 편 거야. KBS에다가 방송을 서울을 절대로 사수할 테니 서울 시민들은 안심하라고 하는 방송을 했어요. 그러면 국가 최고 지도자가 이런 심리전을, 황 장군님, 네. 삼성 장군이니까 국가 지도자가 네. 심리전에서 지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특히 국가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한 가정의 가장이라도 말 한마디가 무겁다는 겁니다. 보고 배웁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저 국가 지도자가 서울에 있는 사람들 다 빨리 남한으로 한강철교 넘어오라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국민 방송하고 군 작전하고는 또 다른 계통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봐요. 저 지금 서울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주에서 점심 먹고 이따위 생방송 해놓고 안심하십시오 해가 서울 시민들이 안심하고 있다가 인민군들이 들어오니까 다 갇혀버린 거 아니에요? 그 인민군들이 야 땅 팔아 길 팔아 이런 시키는 거 해야 되잖아요. 안 쏴 죽이는데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그 삽질한 사람을 부역자라고 해야 다 죽여버렸습니다. 저거 거짓말이야. 이게 인간입니까? 전부 거짓말이야. 쥐가 끊어놓고 다리를. 보도연맹이라서 죽인 사람만 해도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나는 이 사람은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다. 자, 6.25가 25일 날 일어나고 서울이 3일 만에 점령되니까요. 목사 새끼 380명이 세상에 김일성 환영대회를 했어요. 서울 시내에 있는 목사들이 380명이. 그러니까요, 이 역사는요, 목사들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목사들 때문에 인생이 조져요. 아니, 김일성 환영대회를 했다니까 380명이. 지금도 똑같아. 계엄령 선포 이후에 목사들이 이 지금 계엄령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사회에 대해서 전국에서 38만 명 목사들이 지금 사실 설교해야 안 해요. 그것도 몰라? 해요? 왜 안 할까?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안 하는 거야. 다음 또 예, 마찬가지죠. 이승만은 그게 4.19 때도 그 발포 명령해가지고 186명이가 죽었잖아요. 왜 미국 가서 그냥 끝났잖아요. 책임도 안 지고. 박정희는 어때, 박정희?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간첩 만들어가 죽였습니까? 이 학생, 당신 간첩이지? 자, 가만. 우리 왕 위원장은 박정희 잘 아니까. 박정희 때 간첩으로 지목해서 수 없는 사람을 죽였다 그러거든요. 네. 이거는 완전히 사기예요. 지금 고발해야 돼. 왜냐하면 박정희 때요, 제일 사람이 안 죽었어요. 박정희 18년 정권 때
사람이 죽은 사람이요. 이한열 몇 명밖에 없어. 몇 명밖에. 역대 이후로 박정희 정권이 18년 했단 말이야. 제일 사람이 안 죽은 것이 박정희 시대예요. 이해가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적어도 이제 네. 또 다른 것이 모든 것은 재판에서 사법부에서 결정이 됩니다. 예? 사법부에 없이 전쟁이 아니고는 이렇게 대통령이 죽이라 말라 한 예가 제가 기억에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또 잘 아셔야 되는 것은 5.16 혁명 때에 그때는 뭐 피하간에 혁명 세력이든 피혁명 세력이든 희생자가 없습니다. 예, 아주 무혈굿했답니다. 무혈굿다. 이거는 이동호 교수가 설명하는 그대로 68년도에 통역단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김종태, 김진락 이 사람들이 김일성을 3번 만나고 왔다고. 근데 이것이 국정원에 잡혔어. 잡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형당한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박정희가 사람을 죽였다. 말이 돼, 안 돼? 아니, 김일성을 3번 만나고 온 놈들을 당연히 사형시켜야지, 그거는. 근데 박정희가 이거 간첩으로 해가지고 다 죽였다. 이거. 그러니까요, 이재명 이놈은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 이번에 간첩 맞네. 웃어? 간첩이니까 웃는 거지. 간첩 아닌 거 증명해봐. 말 못하네? 간첩이네. 이래가 사형시켜버리고. 전두환은 어때요? 그냥 얘기할 필요도 없죠. 저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사람인데 전두환은 사형시켰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전두환 사형시켰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무슨 권한으로 사형을 시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전두환은 특히 5.18 때 군 구조를 한 사람은 뭡니다. 그때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보안사령관은 군을 지휘하는 지휘라인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기무사령부도 없어졌지만 이거는 참모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희성 참모총장이 겸 사령관이었는데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만 회고록에서도 자존심 상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맞아요. 예. 전두환 장군이 그 선배가 하늘 같은 선배인데 이희성 총장을 놔두고 뭐 투입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엉터리예요. 광주 사태도 전두환이가 지휘한 게 아니야. 전부 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지휘를 했고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별 4개야. 별 4개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회고록에서 뭐라 그랬냐. 육성으로도 말을 했어요. 뭐냐. 내가 전두환의 별 2개짜리 말을 들을 것 같아? 이거는 내가 다 집행한 거야. 이희성이가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그러면 광주 사태하고 전두환하고는 관계가 있어 없어요? 근데 전두환을 죽였어야 된다고. 야, 네가 죽어 이 자식아. 전두환이가 5.18 시대 때 그때 김호 사령관 했죠. 예, 보안사령관. 보안사령관.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려고 한 거야. 전두환이가요, 보안사령관 안 했으면요, 이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김재규가 이제 박정희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두 축인데 하나는 기무사령관, 하나는 중앙정보부인데 그 당사자는 김재규는 박정희를 죽였고, 그러니까 한 축이, 정보기관의 한 축이 무너진 거야. 그래서 전두환이가 합수부를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전두환이가 7년 동안 대통령을 했는데 전두환이가 7년 동안 하는 동안에 무역이 흑자가 돌아섰어. 여기 알아요? 한국 경제가 제일 좋았을 때가 전두환 때야.
그런데 전두환을 죽이면 돼, 안 돼? 지금도 택시 타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전두환 대통령 때 가장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특히 서울의 택시 기사들은 한강에 정비 누가 했습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 했습니다. 맞아. 예, 그다음에 88 올림픽을 유치하고 월드컵 한일 월드컵 유치한 게 언제입니까? 전두환 때입니다. 그래서 뭐 참 이런 것은 같은 정치인들의 수준이라도 자기가 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역사도 모르고 또 말도 가볍고 예? 앞뒤가 안 맞아요. 예. 또 들어봐요. 아니 어쩔 수 없이 죽였으면 이해하는데 권력을 한번 누려보겠다는 이 저열한 욕망 때문에 수없이 수백 명의 사람을 죽여요.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게. 그런데 책임 안 졌어요. 그냥 백담사 한번 갔다 오고 재판 한번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싹 풀려나가 지금 나 27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약 올리고. 내가 돈 27만 원밖에 전두환이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조크야, 조크. 자기 집도 있고 있는데 다 있는데 이거는 기자들이 물으니까 돈 얼마니까 27만 원밖에 없어. 이거는 조크로 한 말이야, 조크로 한 말인데. 근데 이것은 이 새끼가 세상에 이재명 이 자식아 돈 27만 원밖에 없었다고. 야, 이 자식아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았어. 그 다음에 계속 들어봐요. 그만 없어. 보기 싫답니다. 끝이야. 보기 싫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재명 이놈은 어떻게 해야 돼?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트럼프가 개입을 해야 돼요. 트럼프만 가지고도 안 돼요. 우리 국내 우파가 아직도 60%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국민의 우파 60%는요 가문 광장에 다 나와야 돼.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야 트럼프가 도와줄 수 있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모스탄 대사가 세상에 미국 가서 기자회견 하는데 한국 선거는요 선거도 아니라 그래, 조작이라 그래, 조작. 그리고 이번에 20일 날 다시 또 세 번째 또 와요. 모스탄이야 또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한국을 조직했다 이 말이야. 아니 트럼프의 지시 없이 모스탄이가 한국에 올 수 있어요? 절대 못 와요. 트럼프가 보낸 거다고, 트럼프가. 그래서 제1번 징계는 내가 볼 때에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많아요. 일부러 6개월이라도. 만약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요 우리나라의 주식은 어떻게 될까? 지금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도 우리나라가 밥 3끼 먹고 사는 이것은 해외 투자자들이 80%가 투자를 해서 우리가 밥 3끼 먹고 세계 경제 위기가 된 거야. 근데 주한미군이 딱 철수돼 버리면 주식이 어떻게 될까? 휴지가 돼버려.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믿고 해외 자본들이 계속 주식을 투자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해됐으면 두 손 들고 만세. 주먹지요? 옆 사람은 칭찬하면 너 천재다 한번 해봐. 이런 구도를 이해하는 사람은 천재야. 주한미군 철수되면 어떻게 된다고? 주식이 휴지가 돼버려. 휴지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이야, 한국이 말 안 들으면 결국은 핵심은 뭐냐, 트럼프가
부정선거 때문에 한번 예, 지금 대통령에 실패해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알기 때문에 모산대에서도 아까 얘기했잖아. 중국과 북한이 이게 완전히 해킹해서 이재명을 가짜 선거로 만들었다 이거야. 가짜 선거를. 그러니까 반드시 트럼프는 대한민국을 조질 거라고. 그러나 우리가 강화문에 8월 15일 날 내 왜 1,000만 명을 왜 주장하느냐. 우리가 같이 협력 안 하면 천하의 트럼프도요. 이재명이가 어떻게 하느냐. 좋아. 한미동맹 파괴. 그 다음에 미국하고도 일본하고도 파괴. 우리는 단독으로 살 거야. 반대로 시진핑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우리는 협력할 거야. 이렇게 나와버리면 막을 힘이 없는 거야. 막을 힘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8월 15일 날 1,000만 명이 모여야 된다 이거야. 1,000만 명이. 오늘은 서울하고 경기 북부만 여기 모였지만 내일은 저 평택에서 강은신 목사님 교회에서 경기 남부 안산 뭐 그다음에 뭐 다 전체 거기서 다시 또 왜 시간 관계상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또 내일 모레는 또 우리가 춘천 그 다음에 또 강릉 다 해서 이게 1,000만 명의 광화문 광장에 8월 15일 조직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서명 받고 자유마을 사이트 한번 띄워봐. 자유마을 사이트 한번 띄워봐. 지금부터 이제 이 자유마을 보란 말이야. 자유마을 사이트를 한번 보란 말이야. 자유마을 사이트에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1위가 강원도 강릉으로 떠올랐어요. 1위가 자유마을. 우리는 1,000만 명 모집을 위해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다 경부선을 띄웠고 그것도 부페 5만 원씩 다 사줘가면서 부페 5만 원을 내가 다 난 돈도 없어. 그래서 오늘도 내가 여러분에게 돈 못 줘. 여기 돈 타러 왔지? 정말 내가 보니까 돈 타러 온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돈이 없어서 못 줘. 그런데도 경부선 부산, 울산, 경남 저기 저 다 뛰면서 5만 원짜리 부페를 다 사줘가면서 부페 먹을 시간이 없는 사람은 현찰 돈을 다 2만 원씩 다 줘가면서 목적은 뭐냐? 이번에는 전라도 뛰었다면 전라도 다 뛰어서 무조건 광화문 광장에 8월 10일 1,000만 명 모이는 것이 해답이야. 그래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트럼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1,000만 명 광화문 광장에 모을 자신이 있어 없어? 대답이 시원찮잖아. 이것이 쭈그리 해도 모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서명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제 내일부터는 이 사이트를 살짝 이제 변경해 가지고 자유마을 사이트에다가 광화문에 8월 15일 올 사람을 번호를 매기려고 그래. 번호를 1번 여러분들 빨리 등록해. 알았지? 1번 2번 3번 해서 1,000만 명이 될 때까지 번호를 딱 매겨서 이걸 나는요 하사학교를 나온 사람이요. 내가 육군 하사야. 절대 내가 여러분을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을. 그래서 나는 하사관학교에서 지휘법을 배웠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일부터 사이트를 바꿔서 가문에 올 사람을 번호를 1,000만 명까지 1번, 2번 등록을 새로 받으려고 그래. 이걸 새로. 알았죠? 그 여러분도 등록할래 안 할래?
등록을 할 줄 알아야 하지. 전부 다 할매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할 수 있어? 못하면 손주들한테 돈 1,000원 주고 시켜 먹어. 할매 등록시켜 달라고. 알았죠? 그러면 이제 손상대 교수님 만세삼창하고 이제 마치자고. 자, 정화 목사님 명령 잘 들었죠? 이 반드시 이행해야 될, 우리가 숙제가 수건이면 수건 사업이야. 이거 안 하면 나라 망합니다. 제가 정화 목사님 계시길래 윤석열 대통령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검찰이나 어디 조사받으러 갈 때 시추그레하게 하지 마세요. 딱 서서 있는 대로 말씀하시라고. 그냥요.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비상계엄은 아직도 잘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지 않고는 나라가 제대로 될 일 없다. 나는 비록 구속이 되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8월 15일 다 강화문으로 몰려나가서 이 반국가 세력과 반드시 싸워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뭔가 대통령다운 기계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들락날락 거리니까 보는 사람만 짜증나는 거야. 정강훈 목사님이 수도 없이 강조했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이제 값은 다 떨어져서 죽겠다는 생각으로 싸우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